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한국에서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고 미국으로 도망간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갔다 왔는데 이들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는데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또 이들 부부는 부랴부랴 시애틀로 갔다고 합니다. 뭐 아틀란타나 시애틀이나 뭐 한인들 교민들 많은 곳만 가면 다 교민들이 얼마 많은데 뭐 금방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이들이 어느 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사는지 아들이 어느 학교 가는지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엔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세라는 제도는 제가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만 있는 좀 특별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의 이 전세 사기범, 이분들은 지금 뭐 잡을 수 있으면 이 미국 내 우리 우행 식구분들께서 뭐 제보를 해갖고 잡을 수 있으면 요즘에 한국에 있는 카라클라라는 유튜버가 열심히 이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끌고 오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좀 제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범들은 뻔뻔하게 이 유튜버까지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저한테도 좀 협박이나 소송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주소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한 거다 좀 신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쁜 놈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한인타운에도 요즘에는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렌트를 많이 하죠. 혹은 하우스를 렌트 많이 하는데 하우스나 아파트 렌트할 때 security deposit, 즉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금을 어떻게든 간에 핑계를 대고 땡겨먹는 이런 나쁜 이 건물주들이 미국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건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 미국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집주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security deposit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많이 봅니다. 자, 대다수는 이렇게 씩씩 대다가 결국은 지불에 꺾여갖고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진짜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뭐 교민들끼리 이렇게 등쳐먹고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또 순수하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착한 분들 많이 있고 뭐 디파짓도 어렵다 그러면 한 달치만 받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대도시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50개 주, 늘 말씀드리지만 50개 주 주법이 다 다르고 주마다 또 법이 조금씩 다르고 또 시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시크릿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신 LA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또 어떤 권리가 여러분께 있고 또 상대방이 얼마까지 차지할 수 있는지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집주인과 좀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혹시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 영상 많이 퍼뜨리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던 동생이 디파짓을 못 돌려왔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디파짓을 갖다가 안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심지어 그분은 한국에 방송까지 나가서 뭐 기부 많이 하고 착한 척까지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렇게 욕심내고 살다가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그러다가 남이 돈 진짜 유학생 애들 돈 그 6천 불, 5천 불 이런 거 땡겨 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죽으면 그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 미국에서 디파짓 아파트를 렌트를 하죠.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사기는 없는데 디파짓을 하는데 자, 디파짓을 몇 달치 하는 게 맞는가? 뭐 상대방이 6개월치를 요구한다, 1년치를 요구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얼마를 뭐 몇 달치만 요구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사실 L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이 없습니다. 뭔 주마다 다릅니다. 자, LA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크레딧이 별로 없으니까 6개월치를 디파짓해라. 혹은 1년치를 디파짓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합의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디파짓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땡길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디파짓은 예전에 80년대는 진짜 뭐 첫 달치, 그 다음에 또 한 달치, 그래서 두 달치만 있으면 뭐 디파짓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한 달 렌트비가 1,000불이다. 그러면 1,000불, 그 다음에 또 1,000불, 그래서 2,000불만 내면 바로 이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렌트비는 항상 뭐 선납하는 경우죠. 이번 달 거를 지금 미리 내는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11월 달이면 11월 달에 들어간다. 그러면 1,000불
한 달치 하고 또 11월 달 렌트비 미리 한 달. 그래서 1,000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석 달치, 넉 달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 크레딧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뭐 6개월치 이렇게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치 12,000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집주인이 이 돈을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도 만만치 않죠. 예, 근데 이런 돈을 뜯기게 되면 진짜 열받습니다.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마이션불을 다 땡겨먹는 이런 악랄한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유학생 이런 사람들, 혹은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면 집주인도 깜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임대인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임대가 있고 주거 임대가 있는데 이 법안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한테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또 어떤 주는 또 안 그런 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날짜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LA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LA도 인근의 뭐 글렌데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다 다릅니다. 주마다 또 법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룰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사실 주변에 렌트 컨트롤이라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집주인하고 이제 분쟁 조정 같은 거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 법은 집주인보다는 임대한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 가도 여기가 유리하게 나온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렌트비, 뭐 디파짓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 조금 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땡겨 먹어도 최대 땡겨 먹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6개월치 뭐 이렇게 내면 뭐 이게 나중에 6개월치 내고 그다음 달부터 계속 렌트비 내라고 그러니까 6개월치 2,000불이면 12,000불이에요. 12,000불 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어플라이 할 때 크레딧 체크업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피를 받습니다. 자, 근데 지금 LA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피는 30불 이상 받는 게 불법입니다. 자, 이거는 민법으로 1950.6번 그러니까 1950.6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이 산다 그럼 최대 60불 받을 수 있고 한 명이 산다 30불 어플리케이션 피. 그러니까 이것도 뭐 100불 내라 200불 내라. 예, 이거 불법입니다. 예, 이거 아셔야 되고 애완동물 데리고 온다고 렌트비를 더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은 서로 합의예요. 예, 그렇지만 애완동물 보증금 해갖고 이 보증금을 갖다가 뭐 애완동물 갖다가 뭐 한 6개월치, 1년치 보증금 받는다. 이거는 이 보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코트가.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낸 디파디지죠. 예, 이거는 집주인이 갖고 있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내야 되는 뭐 도시나 주도 있습니다. 자, 근데 LA 인근의 그랜데일만 하더라도 이자를 안 물어도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5% 이자가 붙는다. 여러분이 10,000불을 냈어요. 디파짓을. 자, 그러면 1년에 5%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줘야죠? 1,500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자가 있는 도시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갖다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렌트비가 2,000불인데 뭐 2년 있다가 2,200불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총 6,600불, 뭐 석 달치인데 6,600불에 보증금을 내야 된다. 원래 처음에 6,000불만 냈는데 2,200불로 올라갔기 때문에 6,600불 내야 되기 때문에 600불 더 내라. 이거는 불법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은 다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파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렌트비를 안 내고 뻗팅기다가 나가버리면 도망쳐버리면 잡아서 그 돈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파짓을 미리 받아놓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집 청소. 집을 엉망으로 해놓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디파짓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집을 갖다가 파손하거나 뭐 고장나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디파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디파짓의 목적인데 이 디파짓을 갖고 요즘에 땡겨먹는 집주인들이 왜 많냐? 자,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렌트비를 2,000불씩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다음 1년 지났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2,200불로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렌트비 꼬박꼬박 잘 내고 착하게 잘 지나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2,200불 올려달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 싼 렌트비로 다른 데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집주인 입장에서 누군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렌트비를 못 받게 되죠. 그럼 2,000불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른 물건은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돼요. 그렇지만 렌트라는 거는 오늘 렌트비를 못 받으면 내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2,000불을 못 받게 돼요. 예, 그러면 200불씩 1년 동안 계속 받아봤자 2,400불인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간다고 그래갖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고 한 달 혹은 재수 없으면 2달 렌트비를 못 받으면 2,000불 혹은 4,000불 손해가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알았어, 그럼 1년만 더 똑같이 2,000불로 연장해 드릴 테니까 1년 뒤부터는 더 낼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주인들이 이사를 나간다. 그럼 그 사이에 갭이 생기죠. 한 달 혹은 2달 갭이 생기죠. 렌트비를 갖다 못 받아요. 그 돈을 갖다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본인이 퉁치려고 하는 이런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이 돈을 안 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안 돌려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에 이사를 오잖아요. 예, 그럼 집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카메라로 찍어야 되지만 요즘에 전화기로 다 찍을 수 있죠. 집안의 구석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고 집 주인의 이메일을 받으세요. 그리고 집 주인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사 오기 전에 집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메일을 그 사진과 함께 보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카톡으로 보내지 마세요. 카톡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카톡 보면서 이거 뭐야? 난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어? 나는 카톡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러면 카톡이 법적 증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메일은 법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이메일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10년 전 사진 이메일 다시 보내갖고 보세요. 여기 올 때부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집주인은 얼토당토않게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갖다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이 낡아졌다. 쓰다 보니까 어느 게 닳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권리예요. 자, 집을 살다 보면 집이 낡아지는 거예요. 자, 집이 낡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치는 값을 청구해야 된다. 이건 청구 못합니다. 카펫이 오래 써서 털이 많이 빠졌으니까 카펫을 갈아야 되니까 카펫 값이 2,500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청구 못해요. 자, 문틈이 헐거졌으니까 청구 못합니다. 이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집에 뭐가 고장났으니까 낡아서 고장난 거는 집주인이 청구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주인한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예, 그러면 certify 메일, 예, 이걸로 보내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고쳐달라고 하세요. 자, 제가 예전에 코트를 갔다가 앞에 있는 사람 판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집에 임대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봉투를 다 갖고 오더라고요. 집주인이 처음에 임대인을 소송했어요. 집을 빌린 사람을 소송했어요. 집주인이. 왜 소송했냐? 렌트비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렌트비를 안 낸 게 잘못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집주인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 안 고쳐져서 그 집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고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 다 탕감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을 내겠다. 그러면서 보냈던 모든 증거를 다 보내니까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왜 안 고쳐졌냐? 집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증거가 우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집 청소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리즈너블하게 차지해야 돼요. 갑자기 뭐 집이 뭐 몇만 스퀘어피트짜리 집도 아닌데 집 청소에 뭐 몇천 불 이렇게 차지하면 이거는 사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줄 때 총 디파짓 한 게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다. 자, 근데 뭐 집주인이 5,000불밖에 안 돌려줬어요. 그럼 나머지 5,000불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왜 5,000불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민법 1950.5항
F항에 적혀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법안입니다. 다른 데는 법안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캐테고리라이즈라고 하죠. 뭐 청소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코드 갔는데 청소에 2,000불. 예, 그러면 판사가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집주인? 예. 통상적으로 청소 가격 2, 300불 이게 리즈너블한 거예요. 청소 가격에 1,000불, 2,000불 이렇게 뺀다? 리즈너블 하지 않죠. 자, 근데 뭐가 낡아서 이걸 바꿨다. 예, 이런 같은 거는 판사가 이걸 왜 네가 차지해? 집을 쓰다 보면 낡아지는 거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테고리라이즈 된 걸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잖아요. 나가고 나서 3주 안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디파짓을 100%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에요. 한국 집주인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아는 동생 이걸로 해갖고 다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때부터 징징대더래요. 자, 그래서 밑밥 간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집주인한테 디파짓 돌려달라고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 3주만. 자, 그리고 집주인한테 이사 나갔다고 이메일 보내고 키 다 돌려주고 어디 놨다고 요거 이메일 다 증거 놔두고 3주만 기다려. 3주면 21일이에요. 예. 21일 이후에 이 사람이 돈을 그때까지 안 돌려줬다. 네 디파짓은 100% 받을 수가 있어. LA는 그렇습니다. 자, 모든 도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LA 같은 경우는 3주 안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3주 안에 집주인이 안 돌려주고 캐테고라이즈 된 모든 명세서를 안 보내준다. 그러면 디파짓 까날 게 없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집주인 독촉하지 마세요. 3주 있다가 연락 안 오고 4주째 왔다. 자, 4주째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다 돌려받는 거예요. 4주째 왔는데 디파짓 10,000불 했는데 5,000불 까나고 왔다. 예. 왜 5,000불 깠습니까? 3주 동안 연락 안 하는데 10,000불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죠? 예,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나갈 때 집을 언제 나갔는지를 갖다가 증거를 남긴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집주인들이 못돼 먹은 집주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집을 나간다고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진짜 못돼 먹은 집주인들 케이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달 말까지 나간다고 구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를 갔어요. 자, 이사를 가고 키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갖다 네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집주인은 뭐냐면 네가 키를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그 집을 갖다가 네가 계속 쓴 거 아니냐. 그래서 키를 갖다 겨우겨우 11월 말에 이사 나간다는데 12월 말에 줬어요. 그리고 한 달치 렌트비를 갖다가 디파짓을 까나가요. 그동안 자기는 다른 사람들 렌트 본다 그러면 집 다 보여줘 놓고. 자, 이런 갖다가 고스팅이라고 해요. 예,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키를 갖다가 안 돌려줬으니까 아직까지는 네가 집 소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못돼 먹은 사람은 뭐냐면 집을 갖다 이사하면서 청소하다가 뭐가 짐이 한두 개 남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걸 남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책상 같은 거 이런 건 무거운데 다음 사람은 온 사람 그냥 쓰라고 그냥 좋은 의미에 놔둘 수가 있는데 네 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도 렌트한 거다. 예, 그래서 이 짐을 다 치우기 전까지는 넌 렌트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집이 렌트가 안 나가는데 계속 그거 렌트비를 갖다가 디파짓해서 까나가는 이런 또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집주인이 이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른다고 뭐 배째라고 이렇게 하고 열쇠를 안 받았으니까 돈 못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방지하려면 뭐냐면 우선 이사 나가기 전에 30days 노리스, 한 달 전에 미리 노리스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 것 갖다가 공중, certified 메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집주인이 안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톡 안 됩니다. 예. 문자까지는 돼요. 근데 문자는 보관이 10년, 20년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한 뭐 최근에 이런 문자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이메일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몇 월 며칠 날 이사를 나갔는지를 증거를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런 집주인들은 또 꼬물락꼬물락 거리고 결국은 3주 안에 안 돌려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렌트 분쟁위원회 가면 돈을 돌려주라고 해요. 그런데도 안 돌려준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요. 자,
3주 안에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형사법까지 걸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집주인이. 자, 이 경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3주 안에 돌려주는데도 이게 명확치 않다. 그러면 코र्트로 끌고 와요. 코र्트로 끌고 가기 전에 여러분이 코र्트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인한테 여러분이 아는 척을 해야지 주인도 벌벌 떨어요. 자,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청소비가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보여달라. 청소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보여달라. 자, 그리고 여기 이걸 고쳤다는데 이건 wear and tear인데 이건 차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왜 차지를 했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왜 차지했냐? 이메일 보내고 다 따박따박 따지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면 나는 코트에 가겠다. 그럼 집주인이 콧방귀도 안 뀌죠. 예. 그러면 스몰 클라인 코트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50분이면 오픈해요. 자, 코트 이 송장이 날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쪼옵니다. 예. 집주인도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렌트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스몰 클레임 코트도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지금 LA 같은 경우는 10,000불까지지만 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15,000불, 또 어떤 데 18,000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집주인이 좀 못돼 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3주 동안 돈을 안 돌려줬다. LA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3배를 물어줘야 돼요. L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디파짓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3주 동안 어떤 내역서도 안 보내고 디파짓 나머지 잔금도 안 보내주고 3주 동안 안 보내줬다. 여러분 변호사 써서 소송하면 30,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LA 법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요. 이런 악덕적인 집주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씩씩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남의 집 렌트를 할 때는 또 한 가지 렌트 하시는 분들, 예, 임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렌트비가 얼마죠? 예, 한 달에 2,000불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집 렌트비를 2,000불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2,200불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야지 집에 나갈 때 렌트비 어느 정도 깎이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2,000불이고 내가 디파짓 낸 돈은 100%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에 살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카펫 바닥에 냄비를 갖다가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펫이 엉망이 됐죠. 카펫이 엉망이 됐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집에 있는 모든 카펫을 다 바꿔야 된다고 몇천 불을 청구한 거야. 4,000불 이상을. 뭐 디파짓 한 거보다 더 많이 청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파짓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아싸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이 안에 카펫 안 그래도 그동안 한 10년 동안 카펫 안 갈았는데 이번 기회에 카펫 다 새로 갈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카펫 새 거라고 그러고 한 달에 렌트비 100불 더 받자. 이런 심보예요. 자, 본인이 사고 쳤으면 사고 친데 카펫만큼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그렇죠. 요거 카펫 못 맞춰, 색깔 못 맞춰, 어쩌고. 그래서 뭐 집안 다 바꿔야 돼. 야, 요거 원래 맞는 말 이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고 친 만큼만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렌트했어요. 자, 앞에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자, 앞에 부분만 갈면 되잖아요. 근데 차 모든 바디 뒤에 있는 데니 뭐니 뒤에도 스크래치 나 있고 뭐 그런데 야 요것만 갈면 페인트 색깔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전반적으로 모든 거 다 갈고 페인트 다 다시 칠해야 돼. 그것 값 다 내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집의 카펫으로 어느 일부분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 부분 고치는 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집주인들은 그걸 빌미로 집안을 다 카펫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몰라서 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 살다 보면 벽에다 못 박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벽에다 못 박는 거 하나도 다 따지는데 미국에서는 상식적으로 벽에다 못 박고 이런 같은 거 있죠. 예, 요거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돈 차지하잖아요. 못 하나 박았으니까 하나에 20불씩 뭐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예, 요거 차지 안 됩니다. 코트 가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뭐 패치하는 석고 있죠. 예, 요걸로만 발라놓으면 그냥 감쪽 같아요. 근데 뭐 그거 갖고 난리 칩니까?
자, 근데 뭐 벽에다 구멍을 뚫어놨다. 이건 문제되죠. 벽 메꾸는 거 다 비용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뭐 집안을 갖다 더럽게 썼으니까 청소한다. 청소는 조금 더럽든 많이 더럽든 어쨌든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비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백 불 정도 내는 거예요. 근데 청소비를 몇천 불 내야 된다? 딥클리닝을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의 벽을 갖다가 내가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다 칠했어. 나갈 때 집주인이 그걸 보고 원래 하얀색인데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페인트 값을 다 내라.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집을 바꾼 거니까. 근데 뭐 여러분 창틀이 이제 뭐 덜컹거려 갖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창틀을 다 바꿔야 되니까 돈을 다 내라. 이런 것들은 다 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쟁에 엮여갖고 만약에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위원회 가면 보편적으로 미국은 다 테넌트, 입주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쟁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 걸린다 하잖아요. 집주인은 우선 집이 있잖아요. 소송을 걸면 여러분이 받을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잘 달려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뭐 디파짓 갖다가 해서 10,000불을 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돈을 안 돌려줬어요. 자, 그러면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0,000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30,000불 없다고 배치해. 그러면 땡인데, 자, 이 사람은 집주인이잖아요. 30,000불, 안 내면 집을 갖다가 차압시키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들은 잘 붙어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집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 편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한국에 전세 사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 시큐리티 디파짓 사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 이렇게 등쳐먹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미국 법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와,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뭐 5,000불, 10,000불 떼먹어서 얼마나 부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 떼먹은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테넌트들, 집을 임대한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많죠. 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쫓아내고 이빅션 어떻게 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고 이런 영상도 나중에 또 따로 만들겠지만 뭐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전세 사기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나쁜 놈들 이걸 보면서 야 미국도 이런 나쁜 놈들 있지 전세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도 전세가 있었다 그러면 한인들이 한인 상대로 전세 사기 쳐먹는 놈들도 미국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큐리티 디파짓 미국의 아파트 혹은 집을 렌트하면서 집 보증금 아파트 보증금을 땡겨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내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LA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전역은 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렌트 컨트롤 하는 곳 이런 데서 우선 좀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주에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10,000불이 12,000불 혹은 3주 노리스가 4주 노리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파짓에서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게 만약에 여러분이 렌트비를 안 내고 버팅겼어요. 그러면 안 낸 렌트비를 제외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부셨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외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뭐 거의 제외된다 보시면 될 듯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청소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줬던 뭐 키라든가 리모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실됐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디파짓 까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아주 리즈너블하게 디파짓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비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집안이 낡은 거에 대해서 다 차지를 했다든가 못 하나 구멍 하나마다 뭐 얼마씩 차지를 했다든가 뭐 혹은 뭐 집의 카펫의 일부가 손상된데 집안에 있는 카펫을 다 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기고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나 코र्트 가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기고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집주인과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오늘 또 생활의 상식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자,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좀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